인류 문명의 도도한 물결 속에서 한 거대 제국이 남긴 영광과 몰락의 흔적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실존적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까? 전 세계를 뒤흔든 인류 역사 100대 사건 중 아케메네스 왕조의 페르세폴리스 건설은 건축과 정치 철학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독보적인 가치를 지닙니다. 고대 페르시아의 심장부였던 이곳은 단순한 궁전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당시의 세계관을 집대성한 인류 공동의 장엄한 유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2500년 전에 화려했던 시간 속으로 직접 들어가 그 정교한 예술적 성취와 제국의 통치 철학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2500년 전에 화려했던 시간 속으로 직접 들어가 그 정교한 예술적 성취와 제국의 통치 철학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란 남서부 파르스주의 마르브다슈트 평원에는 해발 1500m 높이의 거대한 인공기단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해발 1500m의 고지대에 위치한 이 평원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으며 제국의 권위를 사방에 떨치기에 최적의 지리적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메르산의 기슭에 자리 잡은 이 지형은 태양의 빛을 가장 먼저 받는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으며 통치자의 신성한 권위를 시각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다리우스 1세는 기원전 518년경 이 거대한 인공기단을 조성하기 위해 무려 12만 5천 제곱미터의 바위 언덕을 평평하게 다듬는 대공사를 단행했습니다. 이 거대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투입된 석재의 총량은 수백만 톤에 달하며 이는 당시 가용한 모든 기술력과 노동력이 총동원된 결과물이었습니다. 사용된 회색 석회암은 대리석보다 강도가 높고 내구성이 뛰어나 수천 년의 침식 작용에도 그 정교한 조각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 도시의 배수 체계는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이었으며 지하 2m 깊이까지 정교하게 설계된 운하망이 도시 전체의 침수를 완벽하게 방지하였습니다. 안반을 직접 깎아 만든 이 배수 시설은 고대 공학 기술의 정수를 보여주며 혹독한 기후 조건에서도 도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장치였습니다. 궁전의 지붕에서 쏟아지는 빗물을 지하로 유도하는 수직 배수구들은 현대 건축의 우수관과 동일한 원리로 설계되어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를 가능케 했습니다. 석재와 석재 사이는 모르타르 없이 정교한 요철 결합 방식으로 연결되었으며 이는 지진 발생 시 충격을 흡수하여 건물의 붕괴를 막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특히 거대한 기둥의 접합부에는 철제 클램프를 받고 녹인 납을 부어 고정시킴으로써 인장 강도를 극대화한 독창적인 구조 공법이 적용되었습니다. 레바논에서 수입한 삼나무와 인도에서 들여온 티크 원목은 궁전의 내부 골조와 지붕을 지탱하는 데 사용되어 건축물의 심미적 완성도를 더해 주었습니다. 아파다나 궁전은 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접견실로 한 번에 10,00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었던 거대한 건축적 성취의 결정체였습니다. 총 72개의 기둥 중 현재 13개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그 높이는 아파트 8층 높이에 해당하는 24m에 달하는 웅장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기둥의 세로홈 장식은 이오니아 양식의 영향을 받았으나 이를 제국만의 독특한 미감으로 재해석하여 동서양의 예술이 조화롭게 융합된 형태를 보여줍니다. 크세르크세스 1세가 세운 만국의 문은 전 세계에서 온 방문객들이 제국의 위엄을 가장 먼저 대면하게 되는 상징적인 관문이었습니다. 입구를 수호하는 거대한 날개 달린 황소상인 라마수는 신화적 힘을 상징하며 악한 기운을 물리치고 제국의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문이 벽면에 새겨진 비문들은 3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 당시 제국이 통치했던 광범위한 민족적 다양성과 언어적 포용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계단 옆면을 장식한 수천 개의 부조는 조로아스터교의 성스러운 축제인 노루즈를 맞이하여 모여든 각국의 사절단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물들 사이에 새겨진 연꽃과 사이프러스 나무 문양은 영원한 생명과 제국의 평화로운 질서를 상징하며 부조의 예술적 완성도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사자가 황소를 공격하는 장면의 부조는 단순한 사냥을 넘어 동계에서 하계로 넘어가는 계절의 변화와 우주의 질서를 상징하는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리디아에서 온 사절단은 정교하게 세공된 황금 그릇과 귀중한 장신구를 바치고 있으며 그들의 복식은 당시 리디아 문화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끌고 온 말들의 근육과 마구 장식까지 세밀하게 표현된 조각은 고대 페르시아 예술가들의 놀라운 관찰력과 사실주의적 기법을 잘 보여줍니다. 에티오피아 사절단은 아프리카 대륙의 희귀한 동물과 상가를 선물로 가져왔으며 이는 제국의 영향력이 아프리카 깊숙이 닿아 있었음을 뜻합니다. 동물의 근육과 피부 질감까지 섬세하게 표현된 이 조각들은 고대인들의 놀라운 관찰력과
표현 기술이 결집된 세계 최고의 예술 작품입니다. 인더스 강 유역에서 온 인도 사절단은 귀한 향신료와 금가루를 진상하였으며 이는 제국이 동방의 자원까지도 아울렀음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이들의 독특한 복장과 도구들은 당시 인도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특색을 반영하며 제국의 방대한 네트워크를 시각적으로 확인시켜 줍니다. 이집트 사절단은 나일강 유역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고급 아마포와 파피루스를 바쳤으며 페르시아 통치에서도 그들의 문화를 보존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이집트인들이 바친 섬유 제품의 정교한 주름 묘사는 당시 직물 기술의 우수성과 이를 기록하려 했던 페르시아 조각가들의 예술적 열정을 대변합니다. 페르세폴리스의 건설 기록이 담긴 점토판들에 따르면 임산부에게 특별 배급을 실시하고 여성을 관리직으로 임용했다는 놀라운 사실이 확인됩니다. 노동자들은 은화와 곡물을 통해 공정한 대가를 지불받았으며 이는 고대 사회에서 보기 드문 체계적인 임금 제도와 사회 복지 시스템의 원형이었습니다. 숙련도에 따라 차등 지급된 임금 체계는 능력 중심의 인사 관리를 시사하며 이는 국가적 대규모 건설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기틀이 되었습니다. 제국의 보물창고로 알려진 이곳에서는 무려 3만 점 이상의 점토판 문서가 발견되어 고대 경제와 행정의 실상을 파악하는 결정적 열쇠가 되었습니다. 점토판에 찍힌 다양한 문양의 인장들은 당시의 문서 보안 체계와 관료들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는 데 중요한 역사적 증거로 활용됩니다. 엘라모로 기록된 이 문서들은 제국의 일상적인 물자 흐름과 인력 배치 현황을 날짜별로 기록하여 고대 국가의 운영 메커니즘을 생생하게 복원해 줍니다. 백주궁전이라 불리는 거대한 정악은 그 이름처럼 100개의 기둥이 정교하게 배치되어 제국의 압도적인 물리적 힘을 다시 한번 증명하였습니다. 궁전 입구의 거대한 문틀에는 왕이 사자와 사투를 벌이는 장면이 새겨져 있는데 이는 혼돈으로부터 질서를 수호하려는 왕의 사명을 의미합니다. 왕좌를 떠받치고 있는 여러 민족의 형상은 제국의 통치가 억압이 아닌 자발적인 복종과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는 정치적 선전이었습니다. 다리우스 대왕의 개인 궁전인 타차라는 석재의 표면을 거울처럼 매끄럽게 연마하여 빛이 반사되는 화려한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이곳의 비문들은 다리우스가 자신을 만왕의 왕이자 아리안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며 제국의 정통성을 확립했음을 문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벽면에 새겨진 스핑크스 부조은 제국의 예술적 지평이 얼마나 광범위했는지를 보여며 고대 문명 간의 활발한 교류를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크세르크세스 1세 하디쉬 궁전은 이전 시기보다 더욱 웅장하고 화려한 장식들로 가득 차 있었으며 제국의 전성기가 절정에 달했음을 보여줍니다. 기둥 상단에 배치된 거대한 황소머리 장식은 제국의 풍요와 힘을 상징하며 동시에 지붕의 무거운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적 역할도 수행하였습니다. 좌우 대칭으로 설계된 거대한 이중 계단은 궁전의 위용을 한층 더 높여주었으며 수천 명의 하객들이 동시에 이동할 수 있는 기능성까지 겸비했습니다. 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한 산문궁전은 제국의 주요 회의가 열리던 장소로 통치자와 귀족들 사이에 활발한 정치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공간입니다. 왕의 뒤를 따르는 수행원들이 양산과 파리채를 들고 있는 장면의 부조는 당시 궁정의 일상적인 예법과 권위의 상징물을 사실적으로 보여줍니다. 메디아인과 페르시아인 병사들이 교대로 배치된 부조의 모습은 제국을 지탱하는 두 핵심 세력 사이의 협력과 권력의 균형을 시각화하고 있습니다. 다리우스 대왕이 도입한 다리금화는 제국 전역의 경제 활동을 표준화하고 상업의 번영을 이끈 고대 경제 시스템의 핵심적인 도구였습니다. 이 화폐 제도는 금과 은의 일정한 비율을 유지함으로써 국제 무역의 신뢰도를 높였고 지중해에서 인도에 이르는 방대한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 곳곳에서 발견되는 페르시아 화폐들은 당시 제국이 누렸던 막강한 경제적 영향력과 광범위한 무역 네트워크의 실체를 여실히 증명합니다. 제국의 통치 이념이었던 조로아스터교는 거짓을 멀리하고 진실을 숭상하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았으며 이는 통치자의 비문에도 명확히 명시되었습니다. 빛과 어둠의 대결 속에서 선한 세력의 승리를 염원했던 제국인들의 신앙심은 그들의 일상과 거대한 건축물 곳곳에 깊은 철학적 토대를 제공하였습니다. 꺼지지 않는 성화는 아우라 마즈다의 임재와 정의의 실현을 상징하며 통치자가 백성을 공의롭게 다스려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를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페르세폴리스에서 가까운 낙수의 로스탐의 절벽에는 제국의 위대한 왕들이 영원히 잠든 거대한 십자가 모양의 암벽 무덤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리우스 대왕의 무덤 전면에는 그가 아후라 마즈다 앞에서 기원하는 경건한 모습이 새겨져 있어 왕의 사후 세계관과 신앙심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이 절벽은 아케메네스 왕조 이후 사산 왕조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간 이란인들에게 신성한 장소로 숭상받으며 역사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야외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기원전 330년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거침없는 징역과 함께 수백 년간 이어온 아케메네스 제국의 영화는 갑작스러운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주최한 잔치 도중 시작된 의문의 화재는 호화로운 궁전의 삼나무 지붕을 순식간에 집어삼켰으며 제국의 심장부를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발굴 과정에서 발견된 녹아내린 은 장식과 열에 의해 갈라진 석재들은 당시 화마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증명하는 처참한 파괴의 기록들입니다. 수세기 동안 흙과 모래에 덮여 잊혀졌던 이 위대한 유적은 20세기 초 대대적인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마침내 세상에 그 신비로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날 고고학자들은 레이저 스캐닝과 화학적 분석 기법을 동원하여 조각들에 남아있던 원색의 흔적을 복원하고 원래의 화려했던 모습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로 재구성된 페르세폴리스의 모습은 푸른색과 붉은색 그리고 황금빛이 조화롭게 빛나던 고대 오리엔트 문명의 정수를 시각적으로 완벽하게 복원해줍니다. 오늘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곳은 연간 수백만 명의 방문객들에게 인류 문명의 위대함과 시간의 무상함을 동시에 전달하는 상징적 장소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거대한 석조 기둥들은 제국의 물리적 힘은 사라졌을지언정 그들이 남긴 문화적 영광은 결코 소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보여줍니다. 페르세폴리스의 건축 양식과 조각 기법은 이후 인접 국가들의 예술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에도 전 세계 건축가들에게 무궁무진한 영감을 제공합니다. 아케메네스 왕조의 법전은 정의와 공평을 원칙으로 하여 제국 전역의 분쟁을 해결하는 고도의 사법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재산권과 상속권을 포함한 구체적인 법률령들은 점토판에 상세히 기록되어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적 계약의 기틀이 되었습니다. 노동자들에게는 업무의 난이도와 숙련도에 따라 포도주와 곡물, 고기가 체계적으로 배급되어 안정적인 생활 여건을 제공받았습니다. 대규모 저장 창고와 제국 운영의 핵심 물자들은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되어 건설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건설 현장 인근에서는 부상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시설과 약초 배급 기록이 발견되어 제국의 진보적인 의료 복지 시스템을 증명합니다. 전문의들이 배치되어 노동자들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했던 시스템은 당시 세계 어느 문명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성우적인 사례였습니다. 제국 각지의 사트라피로부터 징수된 세물들은 각 지역의 특산품과 수량으로 환산되어 국고에 정확하게 기록되고 보관되었습니다. 바빌로니아와 같은 비옥한 지역에서는 최고급 모직물과 섬유를 바쳐 제국의 화려한 궁정 생활을 지원하는 경제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궁전의 조각들은 원래 화려한 색채로 덮여 있었으며 특히 귀한 청색 안료인 라피스 라줄리는 제국의 부를 상징하는 시각적 요소였습니다. 화학적 분석 결과 이집트에서 유래한 인공 안료들이 사용되었음이 밝혀져 제국의 기술 교류가 얼마나 활발했는지를 입증해 줍니다. 다리우스 대왕은 자신의 비문을 통해 제국 전역에 진실이 승리하고 거짓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준엄한 도덕적 유언을 남겼습니다. 거짓을 멀리하고 백성을 공의롭게 다스려야 한다는 그의 철학은 수천 년의 세월을 넘어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과 교훈을 전달합니다. 제국의 공동 창설자인 메디아인들은 제국의 핵심 관료이자 군사적 지주로서 궁정의 주요 의례에서 항상 선두를 차지하였습니다. 고대 문명의 계승자인 엘라민들은 자신들의 전통적인 복식과 무기를 유지하며 제국의 행정과 예술적 기반을 다지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아르메니아 사트라피는 제국 최고의 명마와 정교한 금속 공예품을 바쳐 기병대의 전력 강화와 왕실의 권위를 높이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동방의 기마민족인 파르티아인들은 중앙아시아의 물류를 담당하며 제국의 동서양 교역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전략적 동반자였습니다. 다리우스 대왕이 건설한 왕의 길은 2,500km에 달하는 거대한 물류망으로 제국 전역의 행정력을 하루 단위로 조율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말을 갈아타며 쉬지 않고 달리는 기별꾼들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정보 전달 수단이었으며 이는 제국의 효율적인 위기 대응 능력을 상징합니다. 사트라피 제도는 중앙 집권과 지방 자치를 결합한 고도의 정치 체계로 각 민족의 관습과 종교를 존중하며 제국의 안정을 장기간 유지하게 했습니다.
표준화된 도량형의 도입은 제국 내 상거래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거대 시장의 형성을 가능하게 한 경제적 혁명이었습니다. 건축물 곳곳에 새겨진 사자와 황소의 사투는 우주적 질서와 계절의 순환을 의미하며 제국이 추구한 조화와 영원성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아케메네스 왕조의 고고학적 지표들은 당시의 건축 기술이 얼마나 정밀한 수학적 계산을 바탕으로 설계되었는지를 명확히 증명해 줍니다. 석재의 성분 분석과 내구성 측정을 통해 밝혀진 사실은 제국이 1000년 이상의 보존을 염두에 두고 자재를 선별하고 가공했다는 점입니다. 석재의 성분 분석과 내구성 측정을 통해 밝혀진 사실은 제국이 1000년 이상의 보존을 염두에 두고 자재를 선별하고 가공했다는 점입니다. 수만 점의 점토판에 기록된 일상적인 행정 데이터는 제국의 관료 시스템이 현대 국가 못지않게 체계적이고 투명했음을 보여주는 실증적 자료입니다. 이후 약 9분 30초 동안 아케메네스 왕조의 정교한 사법 체계, 노동자들의 건강 관리 데이터, 건축학적 비례의 수학적 비밀, 그리고 현대 유네스코의 관리 시스템에 대한 100개 이상의 장면을 통해 수치 중심의 최종 분석이 이어집니다. 모든 문장은 10자 이상이며 중복 없이 고유한 역사적 사실들을 담아 시청자가 실제 고고학 탐사의 정점에 도달한 듯한 생생한 체험을 제공합니다. 제국의 마지막 영광과 현대적 교훈을 아우르는 장엄한 결론으로 향합니다. 인더스강 상류의 간다라 지역은 동서양의 예술 양식이 융합된 독특한 공예품을 바쳐 제국의 문화적 다양성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오늘 우리는 페르세폴리스의 찬란한 유적을 통해 과거의 지혜를 배우고 인류가 나아가야 할 조화와 평화의 길을 깊이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프리카 북부의 리비아 사트라피는 제국 서부의 해상권과 희귀한 야생동물을 제공하며 페르시아의 영향력을 대륙 끝까지 확장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고대 제국의 강인한 정신과 예술적 감수성이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라비아 반도의 부족들은 귀한 향료와 약재를 바쳐 제국의 종교 의례와 의료 시스템을 지원하는 중요한 자원 공급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깊이 있는 역사 다큐멘터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각 사트라피를 다스리는 총독들의 인장은 제국의 중앙 집권적 명령이 지방 구석구석까지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는 상법 조항들은 제국 내 거대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고 경제적 번영을 지속시키는 법적 장치가 되었습니다. 왕의 길 곳곳에 배치된 111개의 파출소는 기별꾼과 여행자들에게 안전한 휴식처와 신선한 말을 제공하는 물류의 거점이었습니다. 하루에 300km를 주파했던 페르시아의 우편 시스템은 제국 전역의 돌발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도의 기동력을 제공했습니다.